소개팅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. 소개팅은 잘 된다고 생각하고 가면 망해요. 그러니까 소개팅은 무조건 잘 될 거야. 소개팅 성공해야지 이 마인드로 가면은 소개팅은 보통 망합니다. 성공해야지로 갔던 마음이 크잖아요. 그럼 클수록 이 망한 거에 대한 자괴감이 막 들어와요. 스스로. 내가 뭘 잘못했나? 내가 말을 너무 못했나? 나 너무 찌질했다.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그 생각부터 버리셔야 돼요. 소개팅은 원래 잘 안 되는 거다 라고 일단 1차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마음 편하게 가세요.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너무 떨리잖아요. 근데 그 떨리는 것부터 이제 그 망하는 지름길이야. 그러니까 잘 안 될 수 있는 게 당연한 거다. 내가 어떤 사람을 알아간다. 여자도 남자도 다 떠나서 그냥 처음 보는 분을 알아가는 느낌으로 시작을 하시면 돼요. 그래도 이제 소개팅 주제가 좀 너무 떨어지고 침묵이 흐르고 이러면 두려우실 수 있거든요. 몇 가지를 가져가라고 하긴 합니다. 스몰 토크로 하는 게 MBTI. MBTI를 좀 알아가시면 나쁘지 않아요. 그러니까 신뢰하고 믿는다는 개념이 아니고 대화하는 용도?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. 상대방이 ISFP라고 했어요. 그러면은 이 성향이 집순이 성향이 있거든요. 그러면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. 집순이 스타일 아니에요?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. 음식 이야기 정말 많이 합니다. 한국인이라면 음식 이야기 안 하면 대화가 안 된다 생각해요. 점심 먹으면서도 저녁에 뭐 먹지? 이 고민을 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이라 생각하거든. 사연자님이 밥을 먹을 때 이 내가 먹고 있는 음식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자주 즐겨 먹고 그렇게 좀 이어나가셔도 괜찮아요. 특히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, 자기의 맵부심 있는 분들 건드려주면은 맵부심 장난 아니에요. 그 얘기 건들면 신나서 막 얘기한단 말이야. 술부심 있는 분들도 그렇고 좀 자극적인 거 좋아한다 싶으신 분들 있거든요. 그런 분들 그런 거 건드려주면은 되게 뿜뿜하거든? 재밌거든? 어디까지 드셔보셨어요?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있잖아. 그리고 이 음식 얘기를 하라는 이유는 이 음식 얘기를 좀 잘해야 애프터가 좀 수월해요. 내가 이 여자분이 마음에 들어요. 근데 그걸 좋아하는데 그러면 괜찮으면 다음에 그거 먹으러 갈래요? 이런 식으로 멘트 한 번을 던지면서 애프터 하기에 좋아요. 적합합니다. 식당 찾기도 편하고요. 직업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겠죠. 직업은 상대방이 얘기를 하고 싶으면 하게 두는 거고 안 하고 싶은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맞죠. 이렇게는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3교대예요. 그러면 3교대 힘들지 않아요? 패턴 찾는 게 쉽지 않겠어요? 하면서 그 사람의 고충이 있을 만한 거를 공감해 주는 것 정도는 돼요. 근데 거기서 끝나야 돼. 그거를 좀 딥하게 가면은 추천하진 않아요. 직업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그 얘기를 안 하고 싶어 하는 느낌이 있으면 바로 안 하면 되긴 해요. 소개팅을 했을 때 연애 경험이 없다고 느껴지신 분들은 저는 제 직업을 처음 보는 사람한테 밝히는 타입은 아니에요. 그냥 영상 편집자라고 해요. 거짓말은 아니야. 영상 편집 제가 제 거 하니까. 근데 편집에 대한 프로그램, 무슨 편집 프로그램 쓰냐고 사실 이 생각이 들어요. 할 얘기가 없으신가? 그냥 좀 가볍게 뭐 고충이 있는 부분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3교대라고 했잖아요. 주말에 안 쉬는 분들인 거잖아요. 보통은 시간대는 보통 어떻게 되냐 부터 시작을 해서 뭐 언제 만나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시겠어요?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겠죠. 취미생활 이야기 많이 하죠. 취미생활이 뭐예요? 하면 면접이 되는 거고요. 질문이 보통 쉴 때 어떤 거예요?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데 그분이 어떤 거 한다 라고 하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호응을 해주는 거. 근데 보통 보면은 취미가 보통 없어요. 여행도 괜찮을까요? 너무 좋죠. 여행 이야기가 개꿀입니다. 정말 할 얘기가 많거든요. 예를 들어서 여행이 취미인 사람이면 여행 얘기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. 근데 내가 상대가 마음에 들면 나만 얘기하면 안 돼요. 내가 여행이 취미라고 해서 나만 얘기해버리면 안 돼. 상대방도 분명히 여행을 어딘가 갔을 거 아니야. 여행 가보신 데 중에서 기억에 남는 데 있으세요? 이런 것도 질문을 상대방한테 던져줘야 상대방도 신나서 얘기할 수 있어요. 제가 느끼기에는 특히 해외여행을 좀 다녀오신 분들은 그 얘기 하시는 거 좋아해요. 사진 보여주고 이런 거 있잖아. 그런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. 어디 가서 뭘 봤는데 진짜 대박이었어요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사진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? 이런 느낌으로 가시는 거죠. 잠시만요 이러면서 사진을 막 찾는다? 근데 그 시간도 오히려 시간을 벌 수 있잖아. 내가 취미라고 해서 내 얘기만 하는 거 아니고 관련되게 질문 던지는 거 너무 좋죠. 주제가 여러 가지인 것도 좋지만 그 주제 속에서 내가 상대방에게 질문을 잘 던지는 것 정말 많이 필요해요. 여행 갔는데 누구랑 갔는지 물어보는 거 안 되지. 안 돼. 애완동물. 동물 얘기 좋죠. 근데 반려동물이라고 하세요. 이거 예민한 사람 많아요.
반려견 키우세요 이런 게 나은 거지. 키우신다면은 사진 보여달라고 하면서 그 재롱 부리는 거 리액션 해주는 게 얼마나 큰데 본인도 키우시면은 자랑할 수 있는 거고. 아 그리고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혹시나 사진을 보여준다거나 뭐 보여준다고 유튜브 같은 거 틀어가지고 보여주거나 할 수도 있어요. 릴스 이런 거 있잖아요. 여러분들의 알고리즘 0.1초 보이는 거 여자들은 다 봅니다. 그래서 혹시나 본인의 휴대폰들을 좀 보여줄 일이 있다거나 이게 있을 수 있거든요. 혹시 이거 보셨어요 하면서 뭐 보여줄 수 있어요. 알고리즘 상태나 폴더 정리되어 있는 어플 정리되어 있는 것들부터 있잖아요. 그런 거 검색 기록이 아예 없어도 이상하려나? 아니요 이상하지 않아. 그 정도 유의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고양이 추루 먹는 거 찍은 영상 보여드린다던가 너무 좋아하죠. 너무 괜찮아요. 근데 이제 그걸 보여줄 때 보이는 다른 사진들까지도 다 조심해야 돼요. 스크린샷을 찍은 것부터 해가지고 그냥 한번 다 쫙 정리하고 가세요. 그냥 그 사진만 남겨놔. 추루 사진. 여기 부계정을 들키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. 누구야? 어디 누구? 날 보고 있는 여러분들? 너무 예뻐 자꾸 보게 돼 네 눈, 코, 입부터 목소리, 눈웃음까지 심장이 나